자,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해갖고, 제가 사실은, 이게, 이 경매 강의는 오랫동안 했었지만은, 정식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서 책을 쓴 것은, 이 농지책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쓴 것이, 이것이 금맥회는 농지 경매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썼던 게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그게. 그래 놓고 그것이 이제 다 팔리는 바람에 개정판을 새로 내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개정판으로 새로 냈는데 제목을 제가 바꾼 것이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있는 건데 이 금맥회는 농지 경매다나 이거 농지 경매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제가 처음에 썼을 때는 농지연금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저 금맥하는 게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 후에 여기에는 제가 봤더니 연금에 대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걸 더 집어넣거든요. 그 때문에 중간에 페이지 수가 다르고 연금을 어떻게 되는 거냐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같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내년 한 6월 달쯤에서 이 농지 경매가 개정판이 또 새로 나올 예정인데 제가 그동안 한 2년여 동안에 새롭게 농지 취득 자격증면서 발급받는 것이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로 왔는데 저도 참 애매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질의해서 이제 답변 받은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아주 희한한 사례 있었는데 그 사례가 아마 저게 보기엔 이제 내년에 한 2월 달쯤에 새로 할 때는 그 사례가 몇 개 또 더 들어갈 걸로 봅니다. 이제 근본적인 그 책 내용은 거의 같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씩 보완이 되고 고쳐지는 거죠. 자, 이번에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쭉 넘어가게끔 되면은, 농지 관련 법률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부동산은 살 때에 살 때의 문제점이 대부분인데, 그 다음에 매각할 때의 문제점이 대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농지는 살 때, 그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매각, 이 세 가지가 다 법률이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뭐 집을 샀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규제를 받는 것이 없는데, 농지는 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사놓고 관리까지를 하는 것이 법률로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자체가 법률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이 제목을 두 번째 보면 농지법의 역사를 알면 농지가 보인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일본이 멸망한 후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해방이 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군정 정부가 들어와서 하지 장군에 의해서 임시로 우리 이제 다스려지게끔 되는데 그때 하게끔 된 것이 뭐로 했냐면은 임시 국회의원들을 뽑았죠. 그러니까 재헌국회라고 그러죠. 재헌국회. 재헌국회가 만들어져 갖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을 만드는 다음에 한 것이 농지에 관한 법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농지개혁법이라는 겁니다. 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이때가
그 세계가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국가로 어떤다? 분열이 되고, 이때 이 45년도, 46년도 이때에 그 러시아를 해서 소비에트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공산주의가 어떤다? 흥분할 때입니다. 그때가.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모든 국가의 기반은 뭐냐면,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지, 농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옛날의 국가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먹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농지를, 옛날에는 그 임금이나, 다시 왕의 친척이나 동생이나 또 이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한 구역씩 이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농지를 나눠준 그런 귀족들은 평생을 일 한 번 하지 않고 전부 다 소작농을 주어가지고 어쩐다? 밑에 일반 평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걸 어쩐다? 주인한테 바치고 나머지 일부를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의 형태였었는데 그때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주의 뭐냐면 이런 땅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이건 국가 소유로 해서 공평하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산주의 시작이 그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어떤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어떤다? 농지를 주마. 이렇게 돼서 시작해갖고 그 당시에 이미 46년도에 북한의 김일성이는 모든 땅을 어떤다? 무상으로 어떤다? 전부 다 수용을 했죠. 농지뿐만 아니라 북한은 모든 땅을 다 김일성이 다 수용을 했는데 남한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땅을 전부 다 국가 소유를 했는데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가 3정도 이상을 농지를 가질 수가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정리하게끔 된 것이 예전에 우리 나라의 일본인들이 와갖고 대규모 소작농을 많이 했었죠.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게 많았었고 또 한국 사람이지만은 일본의 협조를 한 사람들은 땅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가 대한민국의 첫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헌법 말고 시작이 됐던 게 거기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농지가 된다? 팔게끔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야? 농지개혁법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49년도에 전 태어나지도 않았을 나이기 때문에 49년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이 법규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핵심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지를 소유했던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뺏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상으로 뺏고 유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농사를 짓던 사람이 원래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국가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농지를 제가 보니까 채권으로 주고 샀어요. 채권. 그러니까 현금을 주지 않고 채권으로 국가에 채권으로 줬고 그 소장농들한테다가 5년 동안을 소장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무상으로 주고 5년 동안을 소장농으로서 5년 동안 국가와 그 소장농이 어떻게 나눠 갖고 그 소액 갖고 그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농지개혁법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족당 3정부 이상은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자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농지개혁법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게 재연계에서 이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이게 농지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고 그 당시에 이 먹고 사는 것이 농지에 딸려 있고 이 농지가 그만큼 그 중요하게끔 만들어졌고 참 이게 그 옛날에 연구들을 해서 농지개혁법을 참 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든 것이 이게 농지개혁법입니다. 이제 28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산업 환경이 변하면 법률도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개혁법으로 쭉 내려왔는데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서 이 농지개혁법 그러니까 73년도까지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게끔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농지개혁법은 그 임무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그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다 다시 바꾸게끔 됩니다. 여기서 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바뀌게끔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농지는 허락을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뭐예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농지는 뭐하지 못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한다. 전혀 허가를 얻는다?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썼어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한다는 것이 농지개혁법이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농지를 구입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집을 지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그 불법 건물이 있었던 것을 항공고 사진을 갖다 주면은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야 해갖고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1973년도 1월 1일 이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을 했다면은 그건 원단 복구시켜서 농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현황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황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되어 있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놔야지 농지증을 해주는 거. 그런데 이것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타 용도로 쓰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때는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보면은 절대농지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고 농지 원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박정희 정부 때에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기 보게끔 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고, 절대농지라고 만들어가지고 절대농지는 전혀 허가를 내주지 않게끔 만들었고, 상대농지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농지 원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농지에 누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기록해서 관리를 하게끔 만드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뭐냐면은 이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이 우리 먹고 사는 거에 직결이 되는데, 없는 사람은, 농지가 없는 사람은 한 토지부터 먹고 싶어서 아무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있는 사람은 어떤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를 안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를 절대 놀리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고, 이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절대 농지가 있었고 상대 농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 농지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야 될 때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절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든다? 전환을 할 때는 다른 곳에 대체하는 농지 전용 비용을 내서 그 없애주는 것만큼을 농사를 짓는 땅을 만들게끔 그 비용을 한 것이 뭐해? 그런 비용이 있었고, 그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32페이지에 보시면 경작자의 지정해갖고 다른 사람이 뭘 하지 않으면은 땅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어떤다?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기 다년생 식물 등의 재배 금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답 과수원에 다년생 식물을 어떤다? 못 짓게. 과수원인 경우에는 다년생 식물을 짓지만은 일반 전답인 경우에는 절대 다년생 식물 못 짓게끔 만들었고, 농지 카드 및 농지 원부의 작성 비치해가지고 농지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를 담당 공무원이 다 관리를 하게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 몸은 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저기 최 선생님은 저하고 연세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군에 가셨을 때에 훨씬 많으시. 토요일 날 우리 정말 분식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말 토요일 날 군대 갔을 때 라면 드시지 않았어요? 제도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면은 매주 수요일 날은 분식의 날이라고 해서 분식집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통일벼 만들었었죠. 이제 이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쌀이 많이 부족하고 먹고 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쌀이 생산을 많이 하게끔 하신 송일본을 만들었고, 그 저기 뭐 밀가루를 만든 뭐 군대에서 라면을 토요일 날로 라면으로 먹기로 하고, 분식집을 어디다 장려해갖고 분식의 날 해갖고 수요일 해갖고 그 정부에서 밀가루를 들여와갖고 분식집을 많이 하게끔 하고,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그 어렸을 때 많이 먹던 중국집에 짜장면, 우동 같은 것이 다 밀가루를 먹게끔 해서 그걸 어떤다 극적으로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해서 그 만들어진 게 그의 정부의 정책이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정책이 깔려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혼식의 날도 있었고 분식의 날도 있었고. 그 보면 조성비 부과금 통지에서 영배추의 규정에 의한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농지 조성 비용을 대체 농지 조성 비용을 절대 농지인 경우에 전용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내게끔 만들었고, 이 저기 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지금 뭐 공시지가의 뭐 30%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를 했어요. 농지를 전용하는 비용을 얼마를 내야 된다 이렇게 그때마다 고시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농지 조성비였다가 그 후에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된다? 바뀌어지게끔 됩니다. 자, 농지법을 모르면은 농지 투자는 금물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 법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그거는 밥 먹으면 배불르고 술 먹으면 취한다는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농지에 관한 법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뀔 때마다의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면, 자,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생겼다 그랬죠?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듣다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시 바뀌게끔 되는데, 언제 뭐 농지법으로 다시 바뀌게끔 됩니다. 이 박정희 정부 때의 70년대 말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가난했었는데 8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보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그 여유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어떤다? 눈을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타켓이 무슨 타켓이 됐냐면 농지에 투자를 하려고 타켓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농지법에서 뭘 하냐면 농지를 살려면은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때 만들어지게끔 된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어떤다? 반드시 짓게끔 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고, 농지를 다른 쪽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어떤다? 일어나기 시작한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돈이 투자하는 걸 뭘로 투자한다고? 농지 땅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야? 농지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다시 농지법에서 만드는 것이 뭐냐?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두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이천 가서 농지를 투자해 놓고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투자를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쭉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농지법 이것이 그 거리 제한이 없어진 거를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우리 안 선생님이 뭐 거리 얼마 있어야 되지 않는 건데 이게 지금 거리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어요. 이제는 없어. 거리 제한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농기 30km 넘어가 그거 없어요. 아니 이제 그 30km는 보게끔 되면은 20km에서 30km를 이제 넣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농지를 내가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 내가 보면 내가 농사를 직접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내가 농사를 직접 짓고 8년 이상 작용을 하고 8년 이상 작용을 했다고 하면 어떤다? 작용과 제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면세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자기는 내가 제주도에 있는 농사를 비행기 타고 가서 8년 동안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작용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내 안 내? 저 8년 지나면 양도 썼어요. 안 내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8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건 낸다 이런 얘기예요. 내고 다시 말은 제촌이라는 얘기예요. 제촌. 제촌이라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20km, 30k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촌과 작용에 있어서 지금 30km로 된 겁니다. 30km가. 그러니까 그때만 써먹는 거 옛날에는 20km 이내에 있어야지 샀어야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없어졌고 30km로 늘어났는데 지금 30km에 써먹는 것은 뭐에 써먹는 제촌에 써먹는 겁니다. 임대 농가 짓는 분들 있잖아요. 농기금 받으려고 예. 그것도 거리 제한 없습니까? 그럼? 그럼 거리 제한 없죠 지금. 어디야 농지은행에 가갖고 우리 온비들에 들어가서 농지 비교준다고 들어가서 농지 임대차 그냥 딱 쓰고 봐서 농지 온부 신청하면 바로 해줘요. 근데 그러면 그 직원이 잘 몰랐어요. 그 거리가 있다고 그러고. 거리 제한은 없고 제촌은 안 된다. 제촌을 할 때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지를 사서 지금 보면 우리 내일 제주도 땅 보러 가잖아요. 제주도에 농지를 경매로 나온다 그러면 사면 돼 안 돼? 사도 된다. 거리 제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배 타고 가서 짓든지. 근데 사고 지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사놓고 짓지 않으면은 그때는 된다? 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리에 제한을 뒀는데 거리의 제한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농지법이 다시 또 바뀌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30km가 뒀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없어졌느냐 하면은 FTA라는 것이 만들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FTA가 뭐죠? FTA가 뭐예요? FTA요? 자연무기. 다시 말하면 국가간과 국가 간에 다시 말하면 무역을 통일하는 국가와 국가 간에 뭐를 통일한다? 무역을 통일한다. 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팔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미국하고 FTA를 했죠. 중국하고 했죠. 칠레하고도 했죠. 유럽하고도 했죠.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5천만이죠. 5천만. 미국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네? 3억 5천이죠. 중국의 인구는 얼마죠? 중국의 인구 16억. 그럼 지금 너무 많은데? 뭐 16억이면 10억이라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억의 인구하고 5천만하고 무역을 FTA를 협정을 했다 그러면 중국이 이득이야, 한국이 이득이야? 네? 중국이 이득이야, 한국이 이득이야? 우리는 중국의 10억은 한국의 5천만한테 팔아먹는 거고, 한국의 5천만은 중국의 10억에다 파는, 10억의 인구에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이득이야, 한국이 이득이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계산할 줄 몰라서 한국하고 FTA 해요? 그렇지. 그래, 그래요. 그 사람들도 뭔가 이득이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왜 FTA를 왜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무역의 품목이 있지 않나요? 네? 정말 이 무역의 서로 이게 이익에 대한 비율이 그러니까 뭐가 이득이 됐냐 이런 얘기.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득이 되냐고. 그 사람들은 한국처럼 공급이 대비를 되고 해주니까 농산물 같은 게 평균으로서 에이, 그렇게 저렇게 틀린 얘기를 하냐. 우리는 공산품을 에이, 잠깐만 제 얘기 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잘 사는 것은 뭘 팔아서 잘 살죠? 시키려서 벌써 뭘 팔아서 원자- 제조, 자동차. 공산품이요. 공산 아, 파는 네네. 거 완전 제 기술을 파는 거지. 기술을 파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선택을 못 못 맞춰. 아니, 자 보시자고요. 저 83년도까지 중동에 있었어요. 83년도까지. 그럼 내가 중동에 한 6, 7년 왔다 갔다 했는데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중국산 산요, 소니, 소니 580, 코끼리 밥품 이거 안 사갖고 온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가서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왜 그래요?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요. 우리가 기술이 그만큼 어떤다?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뭘 파는 거예요? 기술을 파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원자재는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술을 팔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통해서 중국이나 이런 것은 원자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가공으로 해서 전 세계 회사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야지 어떻게 된다? 세계로 팔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TA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했는데 대한민국의 약점이 70%가 산악지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이제 한 10% 정도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농경지입니다. 상당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에 원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 하는 그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원자재를 팔 수도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싼 농산물도 팔려고 야, FTA 하려면은 니네들이 잘 받는 자동차, 핸드폰, 전자제품 이런 것만 문 열지 말고 농산물도 같이 열어서 같이 FTA 하자. 우리는 기술력으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자동차, 핸드폰, 텔레비, 냉장고 이런 것만 종목만 하면 좋은데 세탁기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쪽에서 요구 조건이 그것만 하지 말고 농산물도 같이 끼워서 하자.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이 농산물도 FTA에 끼워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쌀이 제일 싸게 생산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선 서산 간척지죠. 그 쌀이 얼마에 생산되는지 아세요? 그게 일반 시가의 3분의 1 가격에 생산이 됩니다.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평 정도쯤이 넘습니다. 서산 간척지가. 그냥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가 통일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통일교가 실패로 끝났거든요. 왜 실패로 끝났냐면 우리가 먹던 쌀맛하고 다른 겁니다. 맛이 없더라. 맛이 없다는 게 안 사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 생산이 많이 나는 것이 보면 우리 동남아시아에 보면 베트남이나 이런 곳은 1년에 산모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쌀보다는 상당히 원가가 싼데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의 농사를 짓는 거하고 맛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안 된다. 싸도 우리가 안 사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쌀과 똑같은 쌀이 세계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산 쌀과 중국의 흑룡강성 쌀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중국의 흑룡강성 쌀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쌀이 우리나라 쌀 가격이 3분의 1이야. 그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더만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한 농가가 쌀 생산을 하는 한 농가가 평균 갖고 있는 것이 100만 평에서 150만 평 정도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산 간척지가 약 한 320만 평 정도쯤 되는데 거기가 3분의 1 가격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서산 현대에서 갖고 있는 땅이 그건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가구가 100만 평에서 150만 평 갖고 있다니까 얼마나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되는 쌀은 대한민국 쌀과 똑같이 맛이 같은데 쌀 가격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쌀을 수입하게끔 되면은 우리 생산 농가가 어떻게 한다?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FDA 해야지 말아야 돼. 먼저 보낸 그 FDA 반대에다가 또 물대포 싸갖고 반대다 죽어갖고 난리 버거지가 큰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해야지 말아야 돼. 치킨을 먹고 사니까 헛소리 해야 돼. 서로 주고받고 해야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FTA를 하면 FTA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죠. 그 돈을 버는 회사에서 그 세금을 걷어서 FTA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서 지원을 해주냐.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 가족을 치자면은 아들은 삼성에 다니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아들이 돈 버는 걸 갖고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치다 보니까 그냥 도와줘야 돼. 법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FTA로 열면서 정부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어떻게 한다? 수년간에 거쳐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법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여기 보게끔 되면 37페이지 보시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농업인 육성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업인 등의 농내 소득 활동 지원해가는 법률, 농업 및 식품산업기법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생겨서 이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된다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지법도 된다 바뀌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법과 새로 생긴 법이 농업인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농지법이 지금 바뀐 게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농지에 투자를 하자 이러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법을 바꾼 거를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한번 봤어요. 법을 다. 봤더니 그 요약을 해봤더니 그게 보면 몇 페이지냐면 지금 38페이지인데 요약을 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보면.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경작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과 소유한 사람을 정확히 얻는다 분류해내게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농업 경작을 대규모로 유도해 가능한 생산 원가를 낮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농지 개혁 때는 한 가구가 3정보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같이 소유를 할 수 있게끔도 만들고 법에 의해서 빌려줄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땅을 빌려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도 법의 테두리가 된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때나 농지보전과 이해하는 법률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된다? 법이 바뀌게끔 되는 거니까 빌려주는 것도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걸 튼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해 고가에도 팔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옆에 있는 땅을 합치고 뭘 해도 생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비싸도 사와야 된다는 게 우리 지금 이은경 선생님 슈퍼 가서 배추가 있는데 똑같은 배추인데 하나는 3,000원이고 하나는 7,000원이야. 7,000원짜리사 3,000원짜리사. 3,000원짜리. 똑같으면은 똑같은 감정. 근데 하나는 3,000원짜리는 약을 친 거고 7,000원짜리는 무공해래. 그러면 약 하나도 안 친 거래. 어떤 거 살 거야? 무공해 사야죠. 즉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농산물을 우리가 배출해냈는데 가격으로 승부를 하지 말고 질로 승부를 하자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거 사 먹자는 그러니까 이 이명박 그 정부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번 나와서 텔레비에 나와서 이 농지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걸 봤더니 이러더라. 무농약 배추가 7,000원이랬는데 약친 거는 3,000원이고 무농약은 7,000원이랬는데 이게 무농약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믿음이 강합니다. 그럼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니 그러한 문제를 정부가 그런다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부에서 법이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무농약으로 짓겠다 그러면은 법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다 내가 무농약으로 이렇게 짓겠다고 신청을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와서 감시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진짜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는 어떤다? 마크를 주서 인증을 해주는 방법을 어떤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5년, 10년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은 세계에서 인정을 할 만큼 안전하고 제일 건강하다 하면은 세계의 부호들이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을 비행기로 날아다가 사먹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다? 고급화를 유도한다. 이런. 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약을 치는 것과 안 치는 걸 다 신고를 하게끔 되고 실제로 와서 조사하게끔 돼 있어요.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요새 보면 마크를 인증해 주잖아요. 요새 보면 뭐 태안에 무슨 쌀, 또 어디 해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뭐를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법에 의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도 어떤다? 법에 의해서 돈을 지금 일부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텔레비에 그런 광고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그 태안이라는 곳에 뭐 각자 농사를 지었어도 지방자치단체 태안이라는 그 군에서 가서 검토를 해보고 태안쌀은 우리가 이렇게 등록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법 자체가 내용을 보게끔 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양주택에 입사를 해서 1979년도에 제가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일이라는 곳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출장 가서 한 20일을 있었는데 제가 20일 있으면서 독일에서 가장 놀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20일 동안 독일에 79년인데 20일 있으면서 놀랬던 것이 뭐냐면은 독일의 부자들은 독일 제품을 써요. 그러니까 독일의 부자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독일의 서민은 도요타 탑니다. 독일의 부자들은 라이카 카메라를 갖고 있고 독일의 서민은 일대 캐논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인데 도요타 타면 서민이야. 근데 벤츠 타면 어떤다? 부자야.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독일 라이카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 부자냐. 근데 그 캐논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 서민이야. 저는 그 당시에 외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가서 독일에 가서 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도 바뀌는 겁니다. 요새는 수입품이라고 하지 않고 국산품이라고 선전하죠. 한국판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한 2년, 3, 4년 전에 강의 끝나고 제가 저기 어디야, 저기 분당인가 거기 살 때 강의 끝나고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강의 끝나고서 너무 목이 많은데 나하고 그 소주 한잔 먹으러 가자. 우리 집사람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찾아보다가 장어집이 있어서 장어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여기 장어 한 접시하고 소주 한 병하고 맥주 한 병하고 이제 주시고 여기 장어 한 접시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오더니 장어가 수입품은 2만 원이고 국산품은 3만 원인데 국산으로 드실래요? 수입품으로 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람이 그냥 국산으로 먹지 뭐. 3만 원짜리 국산을 먹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산이 더 좋아졌습니까? 바뀌는 겁니다. 보면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뒤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 고급화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전자제품도 국산이 제일 좋은데 이제 농산물도 국산 사 먹는 시대로 어떤다? 바뀌가게끔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고령화 농업인 조기 은퇴.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뭐야? 은퇴한대. 왜 그래? 아니 나이 먹어서 농사 지면 안 돼? 모든 기술의 젊은 애들의 습득이 빠르니까 노인네들 이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 임경사님 나이 먹었다고 농사 지면 안 돼? 나 먹을 만큼은 칠 만큼은 치면 치고 한 100편 정도. 근데 왜 정부에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건 참 이상한 애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기 뭐야 그냥 한 사람 젊은 사람.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농사를 지었던 것은 예전에는 머리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몸으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해 뜨면 나오고 해지면 들어가요. 머리로 농사를 짓지 않고 뭘로 지었어? 몸으로 지은 겁니다. 몸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세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노인네들은 좀 쉬시고 젊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인네들 집에 쉬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진 것이 마을 해설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생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면 빨리 그래갖고 그래갖고 저기 뭐 마을 해설가 하고 뭐 이런 거 가면 우리 저기 뭐 제가 그 포항에 몇 년 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포항에 이제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포항에 가면은 목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이틀간 강의를 하고 이제 멀다 보니까 그러면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강의하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강의하는데 목요일 날 강의 끝나고서 자고 금요일 날 7시까지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제가 어딜 간다면 거기서 경주가 이제 한 3, 40분이면 가거든요. 4, 50분이면 가요. 포항에서 경주가. 그 이제 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가서 경주에 가서 좀 그 장관 구경을 해야 되겠다. 경주 갔더니 가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끼욱끼욱 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아, 예. 그랬더니 아, 제가 뭐 그러면 이렇게 좀 뭐 좀 안내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예, 뭐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 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슨 말때 누구누구하고 역사 쫙 얘기해주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경주는 역시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런 교육을 일반 다른 데서도 법이 봤더니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끔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게끔 그 사람들 일당을 우리 관광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그런 사람을 돈을 주게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된다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더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그 다음에 보게 보면 농업을 경작하지 않고 뭐 하게끔 만들어? 경영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경작과 경영의 차이가 뭡니까? 경작은 경작은 소동이고 수하는 거, 네? 소동이고 신고 만들고 그러는 거. 경영은 경영은 관리 관리하는 거고 경작은 노동은 시대 노동하는 경영은 하는 거 아니고 팔고 수입고. 몸으로 하는 거, 하나는 머리로 하는 거. 시대 노동. 이게 이제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전원주택에 살을 때 얘기예요.
제가 그 가까운 곳에 교회를 이제 갔거든요. 이제 시골 교회죠. 근데 그 시골 교회가 예배를 끝내고 이제 같이들 점심 식사를 이제 끝을 내고 나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우리 그 교인들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사님들 이번 금요일 날 내가 심어놓은 그 상추밭 갈아 엎을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 상추 필요하신 분은 금요일 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뜯어가는 만큼 뜯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공짜로 쓰는 거예요. 왜죠? 마음이죠. 왜 줘요? 갈아 엎으니까 아까우니까 뜯어서 먹으래는. 그 왜 가라없냐고 농사를 시키고 들어놓고. 원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선 영향. 그 당시에 상추값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경제선 뜯어서 팔아봐야 인건비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어쩐다? 갈아엎겠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봐요? 경력자. 그럼 농사 진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해갖고는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농업법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대규모로. 그리고 아까도 내가 농지를 빌려줄 수 있다 그랬죠. 농업회사에다가 내 농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농사를 짓죠. 그 다음에 나는 가서 아침에 9시에 가서 출근 등산 짓고 농사 지어. 점심시간 12시도 1시 동안 점심 먹어. 1시부터 6시까지 농사 지어. 그리고 퇴근하고 일당 월급 받는다는 거야. 일일이나 지어. 일일이나 와서 농사를 지려면 된다? 특권수당 받는데. 그러니까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는 상관없이 거기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똑같이 농사를 짓는 거야. 똑같이. 그것도 옛날에 해 뜨면 주고 해 지면 들어왔는데 이제는 된다? 9시면 들어가고 5시면 끝나는 거야. 월급을 주는 거죠. 월급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를 만드는 곳은 정부에서 그 회사를 지원했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농업법인이라는 아니 그거 괜찮아. 지금 10년 전에 시작한 걸 지금 와서 그거 괜찮다고 인지하는 거예요? 보면? 예. 이해하지 지금. 네? 농가 아니고. 그 분야를 모르는 얘기 있지 않지. 우리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위에 그 평택에 입찰 들어가려고 한 거 그 지금 변경된 거 아시죠? 네. 한재울 뒤로 됐더라고. 내년 3월달인 거. 내년 3월달이죠. 그 안에 농업법이 만들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게 지금 농토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농지 갖고 있으면 지금 갖고 있으시면은 농지원부 만드시고 농지원부 분명 이사를 가야 되니까 문제. 아니 농지원부 그게 안 가도 가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만들어주니까 먼저 그냥 가서 뭐, 아니 안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 예,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서 농사를 지란 말이야. 지금 남 주고 갖고 있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가서 그냥 직접 지시해야 된다니까. 맞아. 저기 자경. 예. 아니면 이번에 저기 제주도 나하고 같이 가서 제주도에 땅 한 저기 뭐 한 350평만 사. 그래서 거기다가 저기 뭐야 그 감귤을 심어놓고 농지용부 만들면 돼. 그러면 그 농업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사로 들어오게끔 되면은 농업법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농토 사는 데는 이득이 많아요? 그럼 농지를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농업법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도록 회사가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농업 회사 법인을 만들 수 있고 농업 법인을 만들었고 그 회사가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업법인이 만들어지게끔 된 겁니다. 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투자할 때 농업법인으로 투자하고 농사도 짓고 값을 못한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안 사장님은 농지 없어요? 이면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농지의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는 개발을 유도한다. 농사를 짓는데 경사가 진 곳이라든가 농기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든가 농사를 지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대기가 어려운 곳 이런 곳에서는 지목이 전답 과소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서는 경쟁력이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을 합니다. 이런 농지는. 그러니까 이런 농지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을 하게끔 되면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든다? 일반인도 받을 해줍니다. 농지 취득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 법인도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농지를 사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들은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게끔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지금 6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법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6가지를 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게끔 되면은 보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된다? 지원을 해주는데 모법에 이게 보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모법이 뭐냐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해준다. 이런 사람이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준다. 뭘 해준다. 이 법에 의해서 다 파생이 돼갖고 그런다 지원해주게끔 되는 겁니다.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 이게 뭐야? 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농지에 가는 것이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농지법이 있고 하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특별히 지원해간 법률이 있고 이 농업 지원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만들어져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자,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법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농지법이 새로 지금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 농지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어떤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2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에 대한 정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0분만 쉬었다가